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3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순창 요양병원에서는 지난달 말 확진 판정을 받은 9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북 지역은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북경찰이 사건 한 건을 처리하는데 60일이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45일에서 지난해 58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폭행 혐의로 복싱 부원 A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A군의 출석 정지 2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고 복싱부 감독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5일부터 6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0명, 남원 9명, 완주 6명, 익산 2명, 군산 완주, 무주 임실 부안 각 1명입니다. 순창 요양병원에서는 지난달 말 확진 판정을 받은 9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남원에서는 일가족 확진이 이어져 가족 4명과 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북 지역은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고속도로를 내달리는 1톤 화물차를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경찰과 1시간 넘게 추격전을 벌인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수준인 0.2%였습니다. 공포탄과 실탄을 쏴 겨우 멈춰 세웠습니다. 정지명령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도주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에 조금 위해가 생길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전북도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88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년보다 14%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619건으로 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즉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법 시행 전보다 구속이 8명, 불구속이 308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법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사람은 20명, 다친 사람은 1000명이 넘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규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가 크게 늘었지만 대부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내 신규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총 331대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전북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신규 과속 단속 카메라는 88대로 운영률이 26.6%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전북경찰이 사건 한 건을 처리하는데 60일이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북경찰청의 수사 사건 한 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63.9일로 전국 시도경찰 평균보다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45일에서 지난해 58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수사 인력과 역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의원은 올해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이 조정되는 만큼 경찰이 수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주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복싱부원 A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2월 복싱부 후배인 17살 B씨의 목 등을 때려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A군의 출석 정지 2개월과 특별교육 등의 징계를 내렸고 복싱부 감독은 직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전북도 의회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북도 의회는 오평근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설치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특별위는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되는 기관과 전북도 비전 및 핵심 현안과 관련된 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 지원합니다. 이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활동합니다. 정읍시가 벼 수확철을 맞아 공공비축용 벼를 매입합니다. 올해 정읍시의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산물벼 530톤과 건조벼 5,900여 톤 등 모두 6,445톤으로 올해 말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품종은 신동진과 해품이며 다른 품종과 섞는 행위를 막기 위해 품종 검정 제도가 시행됩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전국 쌀값을 기준으로 12월 중에 결정되며 12월 말에 최종 정산 지급됩니다. 전북 지역에서 식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접수된 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5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사유별로 보면 교환과 환불 및 반품이 33건으로 전체 20% 정도를 차지했고 이 밖에 상품 변질과 유통기간 경과, 배송 지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 발전의 토대가 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전북도와 정치권이 정부 단계에서 미반영 또는 과소반영된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 증액에 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내년 국가예산은 대략 2,400억 규모로 70대 중점관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수적인 70대 중점관리 사업 중 3분의 2 정도가 신규 사업입니다. 지난 8월 확정된 정부안에 미반영된 지역의 신규 사업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새만금 지역 간 연결 도로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면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김제용지를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지난달 전북도 국민의힘 간 2022년 국가예산 간담회에서 송하진 지사가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직접 요청한 사안인 만큼 지역 최대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구 및 연구 국회의원이 사업별로 역할을 나누는 분업 체계를 갖추고 부처와 공조를 통해 최대한 많은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오는 2023년까지 60억 원을 투입해 향교 공원과 광치천 도시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남원시의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은 지난 3월 환경부에 사업을 신청한 전국 7개 시군 가운데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남원시는 생물 서식 공간을 확보해 인근 길문화관, 만인의총과의 생태 관광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향교 공원과 광치천을 연계하는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에게 환경과 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질 좋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는 광치농공단지에 2023년까지 75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합니다. 복합문화센터는 3,5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2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됩니다.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압박해 광고비를 받아낸 인터넷 신문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은 공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임실군 등 공무원에게 지자체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겠다고 수차례 압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2,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단법인 협회 지회장으로 지내며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5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운곡습지와 고인돌 유적지가 세계 100대 지속가능한 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구창군은 유럽연합 산하 공공조직인 그린 데스티네이션이 발표한 올해 세계 100대 지속가능 관광지에 구창군의 운국습지와 고인돌 유적지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운국습지와 고인돌 유적지는 세계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돼 있으며 문화경관보전 등의 부문에서 선정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운국습지와 고인돌 유적지를 세계적인 명소로 키운 것은 군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군민들과 함께 울력하겠습니다. 제15회 전북 온라인 음식문화대전에서 김제 게장과 칼국수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김제시 금산면의 전분영 씨는 꽃게장 요리를 선보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상을 받았고 이호배 씨는 칼국수로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전 씨는 게장 맛을 내기 위해 35가지 재료를 사용했고 이 씨는 닭칼국수와 탱자 소스를 선보여 심사위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제시가 마련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김제시에 전입했습니다. 김제시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참여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농업과 법률, IT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 5명이 교육을 모두 수료했고 최근 김제시로 전입했습니다. 김제시는 내년에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